교재 75점. 그 수연이의 마음은 이제 지은이한테 뭔가 각성할 수 있는 힘을 주겠네. 누굴? 자, 23페이지 이걸 진행할 건데 일단 말하자면 파푸스 많은 사람이야. 파푸스의 중성 정리.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생각하고 있어. 어떤 생각하는지 몰라. 생각한 A, B, C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 중선이 뭐야? 중선 무거운 선인가? 그러면 중선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가운데를 지나는 게 중선인 거예요. 그럼 여기 C에서 A, B의 중앙을 지나는 게 중선이에요. B에서 A, C의 중앙을 지나는 게 중선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가 뭐였나?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냐면 세 중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배웠구나. 세 중선의 교점. 그러니까 얘는 중선 어느 한 점에서 정확히 반 딱 가면 이게 중선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때 여기를 미들 중선이니까 M이라고 할게. 그러면 어떤 성질이 나오냐? 여기 잘 봐.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C의 제곱. 뭐하고 여기 이 중선에 의해서 달라진 두 성분이지. AB의 제곱, AC의 제곱은 뭐하고 같으냐면 선분 AM의 제곱 플러스 선분 BM의 제곱의 두 배다 말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야. 이거 지금 당장 중에서 이거 외워 하면은 아는 거지. 못 외우고 맞지? 근데 자꾸 복습해봐야 되는 거야. 복습도 하고 써보고 문제 풀면서 활용도 해보고. 근데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해. 어떤 삼각형이든 X축에다가 밑변을 받아 넣을 수 있다고. 지금 얘를 이렇게 갖다 줄 수 있잖아. 선생님 삼각형이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지. 이런 예에 대해서. 그런데 중선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이 중선이 원점이 되게끔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고 치죠. 그럼 이 길이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원점으로, 여기를 A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하고 B가 같으니까 여기 좌표를 B, 0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지? 마이너스 B, 0 C라고 잡는데 여기 마이너스 C, 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는 모르니까 A, 이거 됐어요? 이제 뭘 정리하는데 AB의 제곱. 자, 선분 AB는 항상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써주고 나서 써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 없겠지? 한쪽에서 한쪽 빼는 제곱인 거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B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다음 선분 AC의 제곱은 어떻게 나오니?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니? A 제곱 B C 제곱 A 제곱 C 제곱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그래서 그럼 플러스 2AC하고 마이너스 2AC는 없어지겠지. 결국은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맞아?
그런데 뭐하고 같다고?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성분 A5의 제곱은 뭐가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겠지. 여기는 0,0 이 길이 B5의 제곱은 뭐야? 이 길이가 C잖아. C제곱. 이 더해 뭐가 나와?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오지? 그거를 옆에 정확히 두 배랑 갖다지는 거지. 두 배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파프스의 분수도 반드시 알아야 돼.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외우기 어렵다면 정리해서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내게 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5-5-5-3 증명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다 하나하나 증명을 해보자. 중요한 건 일단 여기에서 파프스 중간 정리를 반드시 습득을 해놓고 나머지도 직접 증명을 해가면서 머릿속에 익혀두라는 얘기야. 자, 5-1번에는 뭐라고 써있지?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의 제곱 플러스 2AC의 제곱은 3배의 AB의 제곱 플러스 2배의 CD의 제곱이다. 이거 외울 수 있겠어? 나도 못 외워 이거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자니 BC 변 BC 위의 점에 대해서 점 D에 대해서 성분 BD는 성분 CD의 2배가 된대. 이걸 성립합을 보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좌표평면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성분 BC를 X축 위에다 올려두는 거야. 그런데 이 의미가 뭐라고? 얘를 2배 해야 비로소 BD가 될 거니까 CD 길이가 BD 길이보다 짧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즉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이해하는 게 편하겠지? BD의 CD는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인 거야. 그러니까 BD 길이가 2일 때 CD 길이는 1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근데 성분 BC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성분 BC 위에 D 성분 어떤 B하고 성분 C 그냥 내가 그냥 놀 거야. 놀 건데 BD하고 CD 길이가 2대 1이래. D가 그럼 어디에 있을까? D가 원점으로 잡을 거면 BD 길이가 더 커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B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럼 요 길이가 2배일 때 여기가 1배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증명하는 데는 문자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K, 0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2K, 0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길이가 있는 게 이길 거야. 여기 D좌표로 찾는 거야. 됐어요? 그때 A는 어딘지 모르는 거지. A, B.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AB의 제곱 요거 하고 AC의 제곱의 2배 이거 하고 AD라고 하면 결국 요거 AD의 제곱이고 CD는 얘를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K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 하나하나 써보면 돼. AB의 제곱은 뭐가 나오겠니? A 플러스 2K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A에서 마이너스 2K 뺀 거의 제곱에 B에서 0 뺀 거의 제곱. 그 다음 성분 AC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니? A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데 몇 배? 이놈을 2배 하는 거야. 이게 2배.
그래서 얘네 둘을 뭐하라고? 또 더하래. 더하니까 결론이 뭐가 나와 이거? 여기에서 4AK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AK 나오는데 2배 나오니까 마이너스 4AK가 돼버리겠지. 그럼 여기 뭐야? A제곱에 2A제곱이니까 3A 제곱 나올 거고, 여기 5K제곱, 4K제곱, 여기 2K제곱, 6K제곱. 맞아요? 그 다음 이거 더하니까 플러스 3B 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데 AD의 제곱은 뭘까라고 봤더니 AD 제곱은 AD는 뭐예요? 이거잖아. 여기가 원점이 되잖아.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 CD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CD의 제곱은 K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도 2배를 하네. 맞아요? 여기 2배. 그 다음 더하래. 얘네들을 더했어. 더해보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K 제곱이 나오는데 그거를 또 몇 배 하래? 3배. 얘를 정확히 3배 하면 뭐가 나와? 3A 제곱 3B 제곱 6K 제곱이라는 요놈과 요놈 어때? 정확히 일치하지? 알겠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저것도 공식으로 외웠어.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질문했던 게 뭐였어?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했잖아. 이건 삼중선이야. 여기 봐봐. 여기를 이렇게 그으면 이들이 다 갖게 되는 거잖아. 삼중선일 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내신에서 나온 경향이 별로 없어. 근데 파푸스의 중선정리는 잘 나와. 그러니까 자꾸 써봐야 돼. 근데 이 문제도 교과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오더라는 것도 얘기할 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 공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우려고 하지 마, 머리 아파. 얘를 어떻게 해서 이런 성질이 성립했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을 써보라고. 그러면 외워져. 외우기 싫어. 자, 이번에는 그러면 5-2번도 증명하라는 건데,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입니다. AC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은 2배 AB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이다. 자, 너희들 이것도 증명하려면 결국 좌표평면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이런 거 있어. 자, 도형 얘기할 때 삼각형 ABC 뭐 이렇게 나오고 사각형 ABCD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그림을 너희들이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이거야. 자, 여기가 X축, Y축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점을 표현할 거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다 A, B, C라고 얘기했어. 그럼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 순서가 어떻게 돼? A, B, C 이렇게 온 거잖아.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왔지. 근데 내가 이렇게 쓰면 A, B, C 이렇게 쓰면 식의 방향으로 그대로 표현을 해준 거죠. 사각형. 어떤 학생이 그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리는 학생이 있다는 거야. 사각형 선생님이 A, B, C, D를 넣고 A, B, C, D 이런 도형은 없다는 거야. 항상 도형을 표현할 때 점을 4개의 점을 찍게 되는데 한 점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거면 그 방향으로 돌면 되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거면 그대로 돌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여기를 A가 했을 때 B, C, D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라는 거야.
식의 반대 방향으로 다 표현을 해줬잖아. 그럼 이렇게는요 A, B, C, D 상관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좌표 평면에다가 평행사변형을 그릴 건데 자 원점을 기준으로 평행사변형 모양을 그려. 이렇게 그렸다고 해봐. 와, 잘 그렸지?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A, B, C, D라고 얘기해보자. 그리고 좌표를 우리가 찍으면 되는 거야. 이건 뭐야? 0,0이야. 지은아, 여기는 뭐라고 찍을까? A, 0이라고 찍을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A만큼 왔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뭔지 알아보자. X가 이만큼 온 거잖아. 이만큼 온 건데 이만큼이 몇인지 모르잖아. 그럼 B만큼. 높이는 D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0에서부터 지금 여기 얼마만큼 왔어? B만큼 온 거잖아. 그럼 얘도 A에서부터 몇만큼 와야 돼? B만큼 와야 되겠지. A 플러스 B, 콤마 D.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불가능?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얘들아, 얘네들이 서로 평행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X가 B만큼 증가했을 때 Y는 D만큼 증가한 거잖아. 기울기가 B분의 D인 거잖아. 그럼 얘도 기울기가 B분의 D가 돼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를 A, 0으로 잡았으니 여기 증가량이 B만큼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X좌표는 A 플러스 B 될 거고 결국 높이는 똑같이 D만큼 증가했으니까 점 4개를 다 찍었지. 됐어요? 그럼 상관이 없다고 이제. 그러면 AC의 제곱은 뭐가 될까? 이거의 제곱인 거잖아.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되는 거고 BD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BD의 제곱 B와 D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얘네 둘을 뭐하래? 더하래. 더하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오니? 2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없어지고 2B 제곱 플러스 2D 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뭘 더하래? 이거 AB의 제곱과 BC의 제곱을 더하래. AB의 제곱은 뭐가 돼요? AB 요게 되는데 B제곱 D제곱 그 다음 BC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BC의 제곱은 A제곱. 그런데 얘네들을 더하래. 더하면 A제곱 B제곱 D제곱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 문제에서 몇 배 하래? 2배 하래. 2배 하면 정확히 일치하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너희들이 이제 자꾸 표현하고 수업 보다 보면 어떤 형태인 거냐면 평행사변형. 어떤 평행사변형이든 자 서로 대각선의 제곱의 합은 맞아요? 이웃하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의 2배하고 같은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외워 하면 외워지냐고 안 외워진다니까? 그리고 자꾸 써봐야 기억나는 거지. 나도 이거를 뭐 한 달 동안 안 본다고 까먹지. 어떻게 안 까먹어. 사람은 원래 까먹는 동물이야. 안 보면 무조건 까먹어. 안 까먹을 때까지 복습하라고. 그게 언제? 고3 때까지만 공부하라고. 대학교 가서는 석고도 안 해도 돼. 그냥 사칙연산을 할 줄 알면 돼. 과학적인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돼. 그 전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하라. 그러면 된다고.
자, 그럼 5-4번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 ABC가 있는데 같은 평면 위에 P가 있대. 그런데 A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은 BP의 제곱 플러스 DP의 제곱이 성립함을 설명하라. 증명하면 되는 건데 직사각형이라고 그러거든. 맞아요? 직사각형 그릴 줄 알지? 직사각형이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면 되지. 맞아? 그럼 내가 여기를 A, B, C, D라고 놓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0,0.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기 몇 콤마면 자신감이 없어. 뭐 틀리고 맞을 게 있어. A? A 콤마 0. 자, 그러면 수연아 여기는 뭐가 돼? 오, 좋아. A 콤마 B라고 했어. 서연아,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0 콤마 B라고 쓰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같은 평면 위에 P가 있다고 했는데 P가 어디? 이 평면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봐. 여기다가 칠게. 여기다가 칠게. 그럼 P가 X, Y라고 잡자고 먼저 모르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뭘 좋아해? AP제곱 AP제곱이랑 CP제곱을 더하라는 건 이거야. AP제곱, CP제곱 맞아? AP제곱 더하기 CP제곱은요. AP제곱은 뭐야? X제곱 Y-B의 제곱. CP제곱은 뭐야? X-A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BP의 제곱 플러스 DP의 제곱은 어떻게 되니? BP, DP 제곱인 거지. 맞아? X제곱, Y제곱. 이거 X제곱, Y제곱. DP는 X-A의 제곱, Y-B의 제곱. 맞아요? 둘이 비교해봐. X제곱 똑같이 있고, Y제곱 똑같이 있고, Y-B 제곱 있고, X-A의 제곱 있잖아.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어? 똑같은데? 무조건 같은 거야. 그러니까 P가 어딘든 상관없는 거라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응용해 볼게요. 이게 서로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얘가 최소가 되는 때가 언제일까? 여기면 되겠네. 오케이? 다른 거야. 텐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분명히 2학기 때는 중간고사 때 이런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데 네모칸. 그리고 1학기 때 너희들 시험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뭐야? 다 뭐야? 시간도 줘.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야? 극복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시간을 재고풀면 뭐 빨라지나? 시간을 재고 그 긴장감을 주고 하면은 집중력이 높아져서 저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런 연습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 문제가 주어진 시간에 다 풀려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 끝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부는 뭐냐면 안에서 분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수직선에서 얘기를 해볼게. 수직선은 어떻게 그려? 수직선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네. 자, 그러면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여기가 B라는 점인 거야. 근데 얘를 M 대 N으로 내분했대. 정확히 뭐를? 성분 AB를. 내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안에서 분리했다고. 그러니까 성분 AB를 안에서 M 대 N으로 분리한 거야. 됐어요? 그때 안에서 분리한 내분점 이놈이 바로 내분점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자, 이 점 하나 몰라. x1이라고 할게. 이 점은 그럼 뭐라고 쓸까? x2라고 쓸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내분점을 x라고 줄게. 그럼 우리 뭐 구하는 거야? x 구하는 거야. x. 됐어요? 식 쓸 거야. 자, 성분 A 여기를 x라고 두는데 여기를 뭐라고 할까? h라고 할게. 성분 AH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에서 x1을 빼면 되는 거지. 우리 길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된다고 그랬었잖아. 다음 성분 BH BHC는 치킨인데. 그렇지. BH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치킨을 만든다 만 거지. 뭐야? BH x2 2x2 x 됐어요? 그럼 그 길이에 이 길이에 b가 n인데 n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대로 식을 써보면 x-x1인데 x2-x는 몇 대 몇? n 대 n이 된다는 거야. 이거는 중학생 애들도 구하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럼 내항의 곱은 뭐가 돼? x2-x 곱하기 n은 n 곱하기 x-x1 맞아요? 근데 뭘 구하는 거라고? 항상 우리는 목적을 따먹으면 안 돼. 뭘 구하려고 이 짓거리 하는 거야? x를 구하려고 하는 거. 뭐 x에 대해서 정리해야지. x를 구하기 위해서 x에 대해서 정리할 때 mx2-mx는 nx-nx1 x끼리 모아야 되겠다. 이거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mx 플러스 nx 맞아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mx2 플러스 nx1 맞아요? 따라서 요거 x로 묶어봐. n 플러스 nx가 되겠지. 결론은 뭐야? x는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내분의 공식인 거야.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느냐? 봐봐, 여기 봐. 내분 하면은 요 x를 어떻게 구하냐? 내분 m과 n을 뭐 했어? 더했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더했지? 내분은 더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분은 더해. 그런데 mx2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해야 돼?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놈과 이놈을 크로스해서 곱해주는 거야. 벌써 줘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수직선 x축이었던 얘를 이렇게 세워버리면 뭐가 돼? y축이 되는 거잖아. y축도 똑같은 원리인 거야. 즉 작가님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하나의 점이 x1, y1이야. 여기가 x2, y2야. 근데 요 성분을 정확히 m 대 n으로 내분한 이 점을 x, y라고 해보자고. 됐니? 그럼 자, 첫 번째 이걸 뚜두두두두두 내려오면 뭐가 되니까? x1 아니야? 얘가 뚜두두두두 내려오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뚜두두두 내려오면 뭐가 되는 거야? x2 나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m 대 n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 내가 직각삼각형 만들면 여기가 m 대 n이면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 반대인 거잖아. 그럼 여기가 m 대 n으로 잘렸으니까 여기도 m 대 n으로 잘리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m 대 n이 되는 거란 말이야. 요거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크로스에서 곱하고 비율을 더해주면 요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되는 거지. y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y 뚜두두두두 하면 뭐가 되는 거야? y2 다다다다다다 y 다다다다다 y1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n 여기가 m인 거니까 여기가 m 여기가 n이 되는 거야. 오케이? 똑같은 겁니다. 그럼 y는 m 대 n 비율로 내분했으니까 더해줄 거고 n과 크로스에서 곱해주면 mi2 n과 크로스에서 곱해줄까 ni1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놈은 뭐가 된다? m 플러스 n n 플러스 n 써주면 되고 서로 크로스 하면 된다. x는 xd y는 yd mx2 플러스 nx1 my2 플러스 ny1 알겠어요? 내분 공식이에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외분이 교육과정 밖으로 나갔어. 외분도 알고 있으면 편리한데 알고 있어야 돼. 외분은 언제 한번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선분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 이것도 열심히 풀어봐야 돼. 써보고 자 그러면 선분의 외분점은 밖으로 갔다는 거야. 성분의 밖으로 왔다 이거야. 자 그러면 성분 어떻게 그린다고? 여기가 A, 여기가 B야. 됐어? 이걸 X1, 이걸 X2라고 해야겠네. 근데 얘를 M 대 N으로 외분했대. 외분은 밖으로 가는 거라고. 성분의 밖으로. 안에서 분리해. 성분의 안에서 분리된 게 아니라 성분 밖에서 분리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점? 성분의 밖으로인데 예를 들어서 m 대 n이라는 녀석이 2대 1이라고 해봐. 그럼 요게 더 길다는 거잖아. 2대 1이면 맞아? 이 성분이 외분점일 때 바깥에 있다고 외분점은. 근데 2가 되고 1이 된대. 뭐 어떻게 해야 돼? 2, 1인 거지. 얘가 2라면 얘가 1이 되는 거잖아. 그 외분점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선생님 1대 2로 외분하면요. 얘가 짧은 거잖아. 얘가 길어진 거니까 외분점은 왼쪽에 나오겠지. 1대 2가 돼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n 대 n 외분이다 라고 얘기하면 성분 AB를 n 대 n 외분이다 할 때 n이 n보다 크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뭐야? 성분 AB의 오른쪽 방
m이 n보다 작다. 성분 AB의 왼쪽 값 이라는 거 기본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거니까 요걸로 칠할게. 이렇게 m 대 n이라고 해볼게. 물론 그러면 n이 n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지. 요 점을 외분인 거니까 5로 할게. 여기를 5x라고 얘기해볼게요. 자, 그러면 성분 A5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이 길이의 b와 이 길이의 b가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A5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x에서 x1을 빼면 되겠네. x에서 x1을 빼면 길이 나올 거 아니야? 성분 B5는 x에서 x2를 빼면 되겠지. 요 길이 x에서 x2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길이의 b가 m 대 n이라고 했는데 졸지마. x-x1 대 x-x2는 m 대 n. 그럼 내항의호가 외항의호 똑같은 원리로 문제를 푸는데, 자, m 곱하기 x-x2는 n 곱하기 x-x1. 뭐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nx 여기 n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nx 되겠지.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mx2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mx2, 여기는 마이너스 nx1 됐어요? 따라서 x는 뭐가 나와? m 마이너스 n mx2 마이너스 nx1인 거야. 내분점하고 정확히 똑같이 일치하는데 뭐만 틀려? 부호만 바꾼 거야. 내분이면 비율을 서로 더해준 다음에 크로스에서 더해주고, 외분은 비율끼리 빼주되 크로스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한번 이거 물어볼게. 여기가 2야. 여기가 4야. 여기 중심이 뭐야? 여기 중심? 뭐? 여기 2와 4의 중앙, 중심이 몇이냐고. 3인 거 확실해? 네. 진짜? 네. 확실해? 네. 3이라고 그랬거든? 이게 바로 여기 중앙이라는 건 이 길이의 어떻게 해야 돼? 1대 1 내분된 거야. 2와 4 성분의 길이를 1대1 내분한 거라고. 자, 그러니까 요 놈은 내분이면 비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더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 1과 서로 크로스해서 곱한 다음에 더해라. 4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결국 뭐야? 2와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항상 중앙을 구할 때 두 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내분에서 온 거라고. 알겠느냐?